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불타는 미국 증시. 자, 바로 코앞에 CPI가 있고 그리고 FOMC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시가 좋은 걸 보면은 그만큼 증시 분위기가 좋고 투자 심리가 매우 좋은 상태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또 나스닥은 특히 1.5% 올라가며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며 FOMC에서는 당연히 금리 동결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물가 지표도 하나 공개가 되었는데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동결에 조금 더 힘이 실렸고 기술주가 좋았으며 테슬라는 무려 12일 연속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애플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사상 최고치를 또 써냈다고 하며 사실상 대장주인 애플이 사상 최고치를 썼다는 거, 이 정도면은 진짜 강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올라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불타요. 미국의 훈풍을 받아 또다시 상승하고 있는 반도체. 하이닉스는 신고점을 내며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4%인가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와중에 KB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 9.5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야,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분명 해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그만큼 좋게 본다는 거니까 충분히 우리는 보수적으로 8만 전자만 가자 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유는 봐야겠죠. KB증권은 좋다고 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4분기에는 흑자 전환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그리고 연초부터 하이닉스 상승률이 무려 53%인데 그러니까 연초에 하이닉스를 샀으면 벌써 50%를 먹었다는 의미인데 삼전은 2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삼성전자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야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이제는 더 싼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추가 상승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95,000원 목표가까지 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기를 쓴 욕심은 크지 않습니다. 8만 전자 찍고 그때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마침 반도체 호재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작년에 다른 나라도 중국에서 사업 확장하지 마라 1년 시간 준다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 10월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었고 그 이유는 규제가 시작될 뻔 했었는데 하지만 그 이외에도 보복 조치 없이 용인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 솔직히 걱정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걱정을 덜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기에서는 이걸 보고 딱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미국은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중국은 물론 한국, 대만 반도체 업계도 영향력 이만큼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들어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확정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7월에서 8월 중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도 어느 정도 한숨 돌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 중국은 강대강 전략, 시진핑이 최근 강경 발언을 이어나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자 중대한 시험을 견뎌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러한 발언은 아마도 미중 긴장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자 이러한 의미 아니겠냐며 그 중심에는 대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24년부터 25년 중에 대만 리스크가 나올 확률이 있다, 뭐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측은 당연히 어렵겠죠. 그냥 별일 없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도 지속적인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갑자기 뭐 여기서 초치 저기서 초치 이런 단어가 뉴스에 등장하면서 한중 관계가 어둑어둑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일각에서는 사드 사태가 떠오른다며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갈등은 근데 당연히 예상 가능한 미래이긴 했습니다. 지금 정부 기조는 미국 쪽으로 확실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뭔가는 하지 않더라도 으르렁 하는 거는 당연히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드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반면 일각에서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의 사이가 매우 안 좋고 미국이 중국에 견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이 일반적으로 한국을 때릴 수는 없다. 지금 현재 중국의 상황도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지만 이 와중에 가운데 딱 껴서 여기서 빼먹고 저기서 빼먹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좀 부럽네요. 삼성전자 매달 하루씩 쉽니다. 한익일이 연차 써서 쉬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놀랍게도 아니라고 합니다. 월 필수 근무 시간 160에서 168시간 이거를 충족하면은 연차 없이 하루 그냥 쉴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초과 근무는 8시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루를 쉬게 되면은 160시간을 채울 수가 없는데 그 시간만큼은 초과 근무를 해야 하루 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개꿀 아닌가요? 앞으로 다른 회사로도 이런 흐름이 빠르게 번지길 바라며 여러분들 직장도 이런 것들을 꼭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레이달리오 채권 노노 주식 예스. 레이달리오가 미국 국채 투자를 경고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은 채권은 위험할 수 있다고 하며 당분간은 주식을 사라 이러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6월 초 부채한도 합의안을 통과시키며 위기는 지났지만 부채한도 리스크 기억나시죠?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매우 뜨거웠는데 그냥 쏙 들어가 버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기가 그냥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이 새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구매자를 여전히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부채 한도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채권 시장에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단기간으로는 채권이 요동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채권보다는 주식이 조금 더 좋지 않겠니? 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복권, 내 조작 아닙니다. 앞으로 복권에 블록체인 기술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작 논란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즉석 복권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시키면 유통, 당첨 정보 등 핵심 데이터가 모두 암호화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결국은 조작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고 합니다. 스피또는 24년, 로또랑 연금 복권은 26년쯤에 도입을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기름분들 꼭꼭꼭 그리고 저 길이 또 포함해서 모두 살면서 1등 한 번씩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남성들 인기템. 보통 남성은 큰 가방을 조금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백팩을 메거나 그런 형태가 나타나죠. 그런데 요즘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남성들에게 가방 한쪽 끈을 어깨에 매는 미니 메신저백, 슬링백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러한 형태는 여성들이 많이 사용을 했지만 그런데 날도 더워지고 옷차림도 가벼워지며 또한 요즘 들어 이제 지갑이 솔직히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전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성들도 사용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 전문 패션 플랫폼에 따르면 5월 남성 미니백 거래액은 전월 대비 20% 상장했다고 하며 이 외에도 빈폴, 무신사 등 남성 미니백이 잘 팔리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중고 거래도 환불이 되나요? 이 소식은 좀 중요하겠죠. 공정위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제품 안전 분쟁 해결 협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중고 거래라는 거는 개인들끼리 이루어지는 거라서 문제가 생기면 분쟁 해결 기준이 따로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받고 난 다음에 배째라 하면은 방법이 없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 중고거래 규모가 매우 커지게 되며 21년에는 무려 24조 원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거래 민원도 그만큼 증가를 했다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정위에서는 당근마켓 등 플랫폼과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했는데 휴대폰 그리고 노트북 등 이러한 전자제품은 수령 후 3일 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은 판매자가 모든 수리비를 배상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예 완전 문제가 있다면 전액 환불도 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아쉬운 건 또 이거겠죠. 이는 분쟁 해결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결혼식 오늘이 가장 쌉니다. 최근 예식비가 너무나 비싸다고 합니다. 심지어 골든타임 예약도 쉽지 않아서 인기 있는 예식장은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물가는 더 오를 수 있어서 오늘이 가장 싸다 이러한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코로나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뤘던 결혼을 하는 커플은 늘어난 반면 그런데 예식장은 코로나 때 많이 폐업을 했습니다. 약 200여 개의 예식장이 폐업했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고개를 드는 와중에 공급이 확 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고물가까지 덮쳐 식자재 값이 너무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식장 식대 5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금액이라, 그러다 보니까 하객 입장에서도 5만 원 내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또 10만 원은 많고, 이런 고민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우리는 진짜 인플레 시대에 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전기요금 동결 하나. 현재 다음 달 1일부터 3분기에 적용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고려해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없다면 한전은 22.7조의 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2분기 전기요금은 인상을 한 바 있었기 때문에 한 달도 안 지나서 다시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또 총선이 바로 코앞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담감도 있겠죠. 그래서 15일날 한전이 인상 요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정부는 인상 요인과 관계없이 동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동결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톡 미래가 어둡다. 그나저나 카카오의 주가를 보니까 56,200원 진짜 많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기르분들도 카카오를 들고 계실 건데, 야, 이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조금 더 보자면은 요즘 나오는 소식이 네이버 카카오에게 부정적인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저 기릿이 그런 것만 골라오느냐? 그건 아니겠죠. 진짜 말 그대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거는 안 좋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와중에 야, 이런 뉴스가 막 계속 나올 때쯤에는 보통 바닥이겠지, 더 이상 나빠질 때는 없겠지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올해 초에 기억나시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진짜 뭐 안 좋다, 뭐 난리 났다, 앞으로 뭐 적자 얼마나 낸다, 그런 얘기가 막 쏟아질 때 그때가 결국 바닥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주가 얘기는 나중에 또 해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무슨 소식인가 봤더니 카카오톡의 시장 지배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그렇다 쳐도 앞으로 카카오는 이 메신저 카카오톡을 바탕으로 커 나가야 되는데,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밖에 없습니다. 뭐 사실 이거 원툴이겠죠. 그런데 젊은 세대는 조금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하는 메신저 카카오톡은 싫어 라고 하며 인스타 DM을 사용을 한다고 하죠. 실제로 10대의 인스타 DM 이용률은 무려 69%나 된다고 하며 20대도 47%로 매우 높은 수준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카오톡은 엄빠 혹은 공적인 일로만 연락을 하고 친구들이랑 할 때는 당연히 DM 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게 우리가 예전에 네이버 밴드를 좀 보는 기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둘 다 이러한 엄청난 점유율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업인데, 이 점유율이 뺏기게 된다면 조금 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골드만삭스 유가 연말에 10% 하향. 자, 골드만은 유가가 앞으로 오른다라고 전망했던 것 같은데 서서히 유가 전망을 조금 조절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보다 전망은 오르기는 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조정했나 봤더니 원래 WTI 전망치는 89달러였습니다. 지금보다 꽤나 많이 높죠. 그런데 이번에 81달러로 하향 조정을 시켰다고 하며, 이러한 결정은 조금 특이하게도 오펙에서 100만 배럴을 감축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유가가 잠시 급등한 바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하향 조정을 단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유가가 오르긴 하되 큰 폭으로 오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사우디가 100만 배럴을 줄이긴 했지만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제재에 직면한 국가들의 석유 공급이 최근 많이 늘고 있어서 사우디 혼자서 그거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중입자 치료 어때요? 올해 초인가 봤던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기를 선보인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세대학교 의료원에서 개소식을 시행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입자 치료가 가능한 곳은 10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중입자 치료가 왜 기대가 되는가 봤더니, 기존 방사선 치료는 모든 생체 조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멀쩡한 세포의 손상까지 감수를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입자는 목표만 탈탈 터는 그러한 스타일이라서,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쪽만 터니까 효과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부작용도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한 시간은 2분 정도로 짧고 다만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거, 아직까지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담이 있다는 거는 조금 아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이 기기가 앞으로 많아지면서 암 환자가 빠르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국토부가 45조 규모의 도심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오전 특수건설, 동아지질, 우원개발 등 이러한 관련주가 상승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서울시와 국토부는 하반기 지상철도 지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며 주식을 떠나서 앞으로 서울 시내 내 철도가 있는 길, 그런 길이 많이 바뀌겠구나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에코프로 FTSE 편입. 자, 이 소식은 모두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코프로가 위 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하며 16일 장 마감 후 반영될 예정이며 변경된 사항은 19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FTSE는 MSCI 지수와 함께 글로벌 펀드의 투자 기준이 되는 지수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호재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실제 패시브 자금이 얼마나 유입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5월 인천공항의 수송 통계를 보면은 전월 대비 많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객 수도 439만 명이 집계가 되었다고 하며 이는 2020년 1월 이후 최대치로 5월은 원래 비수기인데도 기록을 세운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소식이 오늘 항공 그리고 특히 LCC 여기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연속성이 나올지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